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최근 UAE에서 향후 10년간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집행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과 UAE는 각종 협력을 이어가며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앞으로 UAE에서 진행될 총 100개의 신규 프로젝트에 곳곳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한민국과 UAE는 상호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원자력, 에너지, 방산, 투자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투자 협력을 맺었습니다. 5일만이 그 이상을 꿈꾸는 UAE와 전 세계를 뒤덮은 경제 불황을 수출로 넘겠다는 대한민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UAE와 긴밀히 손을 잡자 일본과 인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국과 UAE 간에 어떠한 협력들이 이루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산 부분입니다. 국산 무기의 큰 손으로 떠오른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방위산업 협력이 최근 전략적 차원으로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방사청은 한국 UAE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양국 간 방산, 국방기술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UAE의 국산 무기 채택은 중동 다른 국가들에도 좋은 사례가 돼 UAE가 중동 방산 수출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한국과 윈윈하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UAE는 지난해 1월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 천공2에 35억 달러, 약 4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입 계약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초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이 UAE를 찾아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공2의 첫 실사격을 참관하기도 했는데요. 정 총장은 UAE군의 천공2 첫 실사격을 계기로 양국 간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공2는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국내 방산기업이 개발해 UAE에 수출했습니다. 최근 하나시스템은 UAE의 아부다비 해외 지사까지 개소하며 신규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동 사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천공2는 우리 공군은 2021년 9월 전력화했습니다. 적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기존 천공의 레이더 성능과 유도탄을 개량한 무기체계입니다. 적 항공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탐지, 추적해 요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공군은 지난해 9월 UAE 초청으로 현지 아부다비 알다프라 공군기지에서 열린 다국적 방공 미사일 방어훈련 펠컨 실드 지휘소 연습에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 무기체계 수출에 이어 운용 능력까지 전수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UAE에서 한국에 굉장히 감사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UAE는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도 운용합니다. 천무는 2017년 7천억에서 9천억 원대 규모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전해지며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달 UAE를 방문해 운용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방공 유도무기와 지상 화력 체계를 수입한 UAE는 향후 항공기와 헬기 등 공중 항공 전력 등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할 전망인데요. UAE는 카이가 생산하는 T-50 고등훈련기, KF-11 보람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소형 무장헬기, LH 등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KF-11의 경우 UAE가 기존에 보유한 F-16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F-35 전투기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지난해 초 협상을 중단함에 따라 F-35의 대안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UAE는 러시아판 F-35라 할 수 있는 체크메이트 전투기를 도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방산협력을 맺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전력 현대화를 추진 중인 UAE가 선택할 수 있는 상대방은 시제기가 이미 비행을 시작했고 기술과 노하우 이전이 미국보다는 수월하며 자국 방위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의 KF-21이 유력한 후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국제항공방산업계에서는 심지어 재정 여력이 풍부한 UAE가 KF-11 공동개발국이면서도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인니를 대신한 국가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UAE가 KF-11에 돈을 쓰게 되면 KF-11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 단가를 낮춰야 하는 카이와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UAE는 한국의 다목적 수송기 신규 개발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번 UAE 순방에서 다목적 수송기 국제 공동 개발을 위한 MOU가 맺어져 향후 카이와 UAE 측이 협력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앞서 UAE는 지난 2017년부터 일본이 독자 개발한 C2 수송기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UAE는 이 수송기가 야전 비포장 활주로 에서의 이착륙이 제한된다는 이유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2년 전 UAE 측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포장 활주로 이착륙 시범 비행까지 선보이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최근까지도 UAE 상국에 C2를 띄워 비행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출에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UAE는 이번에 우리 방산업체와 전격적으로 공동개발 MOU를 체결한 것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UAE 측이 그동안 일본 측에 수송기 관련 기술 이전을 요구했는데 일본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측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결국 일본을 버리고 우리 방산업체와 공동개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카이에서 개발 중인 다목적 수송기 국제 공동개발 사업은 2035년 이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개발비는 약 3조 원, 양산비는 18조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카이는 작년 9월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범고래 형성을 한 이 수송기는 터보팬 엔진을 사용해 또 시속 850km, 최대 항속거리 7000km로 30톤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투병력 120명, 특수부대 병력 80여 명이 탑승할 수 있고 공중급의 기능도 갖췄습니다. UAE는 여기에 최소 1조 원 이상, 40에서 49%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외에 K2 흑표 전차와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 등 방공 유도무기의 수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UAE는 구형 전차 100대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순방에서 UAE 측과 전략적 방위사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국내 방산업체들의 UAE 수출 확대와 이를 토대로 한 오만, 카타르 등 인근 중동 국가들로의 진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방사청은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양국의 공동 투자, 연구, 기술 개발과 함께 다른 무기체계 수출 추진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UAE로서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오일을 활용해 미래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자력과 수소산업입니다. 이미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UAE는 자국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넘어 한국과 손을 잡고 제3국의 원전 공동 진출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체결된 것이 바로 넷제로 가속화 프로그램 MOU인데요. 여기에는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술 개발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미 바라카 원전을 수주해낸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UAE 에미리트 원자력공사 사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또 한국은 현대자동차 그룹 등이 강점을 지닌 수소 분야에서도 협정을 맺었습니다. 한국과 UAE는 도시 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분야에 MOU를 맺었습니다. 막대한 석유 파워를 갖고 있는 UAE지만 미래의 에너지 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세계 5위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석유를 수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한 UAE 국제 공동비축 사업도 추진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에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원유 400만 배럴을 저장하고 국내 석유 수급 위기 시 한국이 우선 구매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또 UAE 오일머니 투자 유치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무바달라 사이에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MOU가 체결됐습니다. 무바달라는 2,840억 달러, 약 350조 원을 운용하는 아부다비 2위 국부펀드인데요. 이들은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제3국 공동진출 등 투자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분야는 물론 신산업, 보건의료, 문화 인적 교류와 같은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UAE의 이번 투자 금액은 역대 투자 사례를 감안해도 압도적인 수준인데요. 총 투자 규모는 300억 달러, 약 40조 원 규모로 역대급입니다. UAE의 그동안 국가 간 투자 중에 최대 규모는 영국으로 100억 파운드, 하나로 약 15조 원 정도였습니다. 중국에는 약 6조 원, 또 프랑스에는 약 2조 원 정도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는데요. 모하메드 UAE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첫 수주 계약 이후에 UAE 바라카 지역에 건설된 한국형 원전 1, 2호기는 아부다비 전력의 6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조차 원전 건설이 길게는 10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은 약속한 기일과 예산 내에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원전으로 쌓은 신뢰가 UAE의 통큰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최근 UAE 두바이가 향후 10년간 경제 규모를 2배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D33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 따르면 두바이는 앞으로 2033년까지 100개의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 32조 디르함, 하나로 약 1경 1천조 원에 달하는 경제 규모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에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탈석유 물결로 올라탄 한국 기업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